언더케이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구글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즈 아카이프77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S6 엣지를 살펴보시죠. S6와 S6 엣지 두 가지로 나왔는데 뭐 그동안 계속 스마트폰이면 다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조금 다르게 생긴 친구가 등장을 했죠. 뭐 접히고 뭐 폴더 이런 거 말고 드디어 좀 다른 게 등장을 했죠. 그리고 갤럭시 S2 때부터 나오던 얘기지만 뭐 스펙이 감성이다 그래 가지고 UFS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엑시노스 7420이 스냅드래곤 810을 쌈 싸먹는 성능을 보여줘 가지고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고 있죠. 거기다 앞뒤 글라스까지. 일단 생긴 것부터 봅시다. 앞에 리시버가 있고요. 5메가픽셀 전면 카메라, 각종 센서들, 삼성 로고, 그리고 5.1인치 QHD 해상도의 커브드 요 양 사이드 엣지 디스플레이, 멀티태스킹 키, 홈키, 백키가 있는데 홈키가 커지면서 지문 인식이 스크롤해서 에리어 방식으로 바뀌었죠. 에리어 방식이라 함은 한마디로 그냥 아이폰 지문 인식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오른쪽에 전원키가 있어요. 전원키가 그 노트 엣지에서 위에 있었는데 위에 있는 거는 사실 누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른쪽에 달려있고 위에 쪽에 적외선 포트, 그리고 나노 심 카드 슬롯, 왼쪽에 볼륨 키, 아래쪽에는 마이크로 USB 포트, 요 스피커 홀, 이어폰 잭, 뒤쪽에 16메가픽셀 카메라, LED 플래시, 그리고 심장 박동수 센서 등등이 있죠. 여차하면 그 추노를 박아놓는 SK는 여전히 추노를 박아놨죠. 근데 뭐 이전 거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U 플러스보다 낫잖아요. 뭐 빨로빨로 LTE 안테나 곱하기 8 뭐 있었죠? 하도 많이 거기 오브젝트를 박아놔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그런 거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요게 삼성이 요번에 앞뒤에 글라스를 쓴 거로 모자라서 이번에 여기 뭐 TV 평광판에서 봤다 그랬나? 뭐 여하튼 텔레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요 판넬을 썼는데 이게 빛을 받을 때마다 색깔이 바뀌죠. 굉장히 영롱해요. 영롱하다는 표현을 제가 삼성폰에 쓸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 이뻐요. 정말 이뻐요. 빛이 이렇게 받을 때 아이 뭐 촌스러운 금색이다가 이렇게 밝아진다는 거죠. 이게 뭐 금색도 금색이지만 다른 색깔들도 각자의 매력들이 있어요. 이게 '이 빛에서는 어떻게 보일까?'라고 자꾸 빛에 들여다보게 되는 오묘한 매력을 가졌어요. 자, 뭐 디자인은 디자인이고 크기 면에서 5.1인치인데 뭐 별로 크지 않아요. 못생긴 갤럭시 S5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물은 못생겨서 판지 2만 년이에요. 그리고 아이폰 6의 모업 정도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겠죠. 뭐 다른 것들은 뭐 굳이 LG폰을 가져오자면 요런 정도의 크기가 되겠죠. 자, 뭐 요 정도. 그리고 제일 큰 차이는 역시 갤럭시 S5와 비교해서 천양지차의 물건이죠. 자, 외관은 그 정도만 합시다. 사실 외관에서 다룰 문제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이게 커브드 엣지가 들어가면서 그립감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일반 갤럭시 S6가 그립감은 훨씬 좋아요. 근데 사실 뭐 쓰는데 크게 지장이 생길 만한 것도 아니고 뭐 터치 오작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정도는 그 엣지 디스플레이의 신미성에 비교하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 손해라고 봐요. 사실 더 큰 손해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직 손에 축에 끼지 못해요. 자, 일단 인터페이스 한번 봅시다. 인터페이스가 터치위즈가 완전히 리노베이션 돼가지고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리노베이션이 됐죠. 그러면서 상당히 가벼워졌어요. 굉장히 빠릿빠릿해요. 움직이는 것들이 렉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거는 엑시노스 7420의 성능도 있기는 하지만 자체 런처의 기능에도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걸 가볍게 해달라 그랬는데 삼성은 이걸 이해를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빼달라는 걸로 잘못 이해를 했어요. 가나다 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나다 순을 정렬을 하려면 이동을 해서 부여잡고 열심히 옮겨 다녀야 되겠죠.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닌데. 근데 웃기는 건 국내판에만 이게 없다는 거예요. 미국판에 있던데 그 뭐 특허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원래 터치위즈를 쓸 생각이 전혀 한 푼도 없지만 이번에는 꽤 깔끔해졌길래 써볼까 하다가 가나다 순이 없는 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다른 걸 바로 깔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키가 있죠. 요 키가 있는데 요 키가 백라이트가 들어오잖아요. 여기 백라이트가 누르면 이렇게 이쁘게 2초 동안 들어오죠. 기존에도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거를 설정하는 게 없어요. 요거를 아예 끄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아예 켜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항상 켬을 쓰는데 항상 켬이 없어요. 옵션에 없어서 항상 2초 동안 켜졌다가 다시 꺼지는 이 정신없음을 저걸 누를 때마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량화랑 기능을 없애는 거의 차이를 그 경계선을 삼성은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추가된 기능들은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가벼워졌고 멀티태스킹을 누를 때 오래 걸린다는 게 사실 그전 버전들의 굉장한 불만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없어졌고 UI들이 플랫하면서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굉장히 깔끔해졌고 테마 기능이 들어가는데 테마가 촌스러워요. 촌스러운데 여기 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스토어에 가 가지고 다운을 받으셔서 쓰시면 될 거예요. 초기화를 했더니 다시 동의를 하라 그러네. 자, 다운을 받아서 쓰시면 돼요. 근데 뭐 이게 그냥 아이콘이나 색깔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 노티버라든지 다이얼로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고거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쪼끔이라도 덜 못생기게 쓰실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 인터페이스 면에서 제일 궁금한 건 엣지 디스플레이를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겠죠. 이 엣지 디스플레이가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이게 그냥 보기에 디자인상으로 요게 깎여서 주는 것도 있지만 요게 스크롤 같은 게 넘어올 때 이게 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렇게 타고 넘어오잖아요. 타고 넘어오는 게 굉장히, 굉장히 오묘해요. 이거는 이 정말 삼성이 큰일을 해냈어요. 이런 거는 뭐 가공의 이거 뭐지? 이거 위에 유리 뜯었더니 안에 무슨 종이같이 판넬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뜯었으니까 그 폰은 못 쓰겠지? 근데 여하튼 이 노력을 들인 티가 확실히 나면서도 이 남들한테 자랑하기도 좋고 이쁘기도 이쁘고. 자, 근데 필요하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필요하냐? 근데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기능들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노트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률이 훨씬 커 가지고 여기까지 다 커버를 했죠. 그래 가지고 여기 뭐 앱을 띄워 놓는다든지 전화를 이쪽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뭐 크게 쓸모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근데 이번에는 기능들이 대폭 줄었어요. 이게 공률이 확 줄어들어 가지고 설정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일단 정보 모음이나 야간 시계 아니면은 피플 허브 같은 게 될 텐데 피플 허브는 이거 옆에서 전화 왔을 때 뒤집어 놨을 때 색깔로 이렇게 피식 하고서 보라색이니까 뭐 누구겠다. 이런 기능인데 그거 말고 엣지 이 정보 허브는 이렇게 쓱쓱 해 주면은 노트 엣지에서 나온 것처럼 노트 엣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요렇게 해 가지고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가. 요렇게 해 가지고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거를 그냥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전원키를 누르면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것보다는 사실은 야간 야간 시계를 해 가지고 야간에 요렇게 시계가 뜨는 거 아몰레드에서만 할 수 있는 배터리 절감하면서 시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오히려 쓸모가 있지 싶은데 사실은 요거에 대한 효용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디자인에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으면은 뭐 효용성이 제로인 건 상관없죠. 뭐 터치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근데 터치하는데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거는 뭐 저는 거의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엑시노스 7420이 들어갔잖아요. 엑시노스 7420이 들어갔는데 기가 막혀요. 굉장히 빨라요. 그냥 벤치를 돌리면 안쪽에서 65,000 정도 나와요. 스냅드래곤 820이 한 55,000 정도 나오는데 물론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삼성의 최적화와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빨라요. 뭘 해도 너무 빨라. 너무 빠른데다가 발열이 생각보다 있다는 게 조금 문제긴 해요. 근데 발열이 똑같은 양의 발열이 생겼을 때 스로틀이 확 걸어가지고 35,000 아래로 떨어지는 스냅드래곤 810 같은 거랑 비교를 하면 이 친구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AP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 기가 막힌 거는 디스플레이인데 계속 기가 막힌 게 계속 나와요. 근데 이번 거는 정말 잘 만들었으니까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가 정말 스티커 붙인 것 같은 디스플레이예요. 저는 처음에 DP된 거 보고서는 이게 실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정도로 정말 디스플레이가 잘 나왔어요. 선명하고 색깔도 좋고 오버하지도 않아요. 사실 삼성의 색감을 오버하지 않은 지는 꽤 됐습니다만은 이번 건 정말 잘 뽑았어요. 해상도도 QHD죠. 기어 VR을 위한 건데 기어 VR 아주 재밌어요. 근데 기어 VR을 위한 건데 QHD 디스플레이를 이 2600mAh 배터리로 돌리려면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무리가 돼요. 화면 켜짐이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반 사이예요. 근데 4시간 반 사이면 사실 3시간 반에서 4시간 반이면 요즘 플래그십으로 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수치예요. 대신 충전이 매우 빠른데 충전 시간을 한번 보고 보시죠.
예, 방금 보신 것처럼 충전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 꽂아 놔도 되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치가 짧고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는 뭐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없는 단점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놀란 거는 UFS가 들어가 있죠. UFS 2.0인가? 뭐 여하튼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게 들어가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평소에 뭐 사진을 저장하고 이런 데는 잘 느끼질 못하는데 그 처음에 받으면 제가 앱을 쫙 까는데 앱을 쫙 까는 속도가 다른 거 뭐 거의 3-4배 수준으로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건 한 20분 걸어 놔야 되는데 이건 뭐 한 7-8분 만에 다 끝나 버렸어.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SD 카드를 뺐죠. 여기 어디에도 마이크로 SD 카드가 없어요. 이거 듀얼 심 버전이 나오는 걸 보니까 물리적으로 못 넣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 UFS 2.0과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삼성은 주장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용량 장사를 위한 거였죠. 32, 64, 128이 있는데 한국에는 128기가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건 64기가인데 지금 그것도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매우 불만이에요. 그런 것들 이 최대의 불만사항이 되겠는데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이게 스크롤 방식에서 에리아 방식으로 되면서 그냥 누르고 있으면 바로 열려요. 물론 제가 다한증이기 때문에 조금 가끔 안 될 때도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케이스일 땐 잘 되는데 저 같은 특수 케이스일 때는 아이폰 것이 조금 더 인식이 잘 되지 않나 하는 얘기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풀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자, 여기까지 나왔으니 말인데 그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카메라 및 멀티미디어죠. 근데 카메라가 이 후면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인데 전면 카메라 기가 막혀요. 5메가픽셀인데 이거 뷰티샷을 키면은 기본값으로 켜져 있어요. 키면은 이거는 오징어가 아니라 사람같이 나와요. 오징어에서 꼴뚜기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능이에요. 근데 정말 전면 카메라 농담 안 하고 정말 잘 나와요. 이건 한번 찍어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다른 전면 카메라랑은 수준 자체가 달라요. 후면 카메라도 마찬가지인데 후면 카메라가 저조도에서 사진을 찍히는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지문인식 또 안 된다. 사진이 찍히는 게 이렇게 톡톡 2번 해가지고 키면 되잖아요. 켜지는 것도 빠른데 사진 퀄리티도 사진 품질도 굉장히 좋아요. 사진도 보고 오시죠. 네, 그렇게 사진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이 아주 큰일을 했어요. 삼성 거 사진이 사실은 S5까지만 해도 뭐 사진 자체가 못 나오는 건 아니었는데 조금만 되면 흔들리고 그랬는데 이번 거는 카메라도 아주 개선이 많이 됐어요. 사실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셀카 찍을 때 S5부터 들어간 건데 여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심박박동수 센서로 사진 찍는 거. 뭐 LG는 여기 버튼으로 되는데 여하튼 그런 거에 들어가도 아주 사진 찍는 재미가 있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너무 칭찬 일색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잡는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재질 면에서도 확실히 신경을 썼고 뭐 지문이 조금 잘 묻기는 하지만 그리고 뭐 안에 소프트웨어도 조금 엉망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잘 다듬었고 그리고 성능 면에서도 당연히 뭐라고 할 바가 없고 굉장히 잘 뽑았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뭔가 당장 대리점으로 달려서 사야 될 것 같죠. 근데 맞아요. 당장 대리점으로 달려가서 사셔야 돼요. 근데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배터리 교체가 안 돼요. 배터리 교체가 안 되는데 요거를 삼성은 뭐 고속 충전과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된다고 했지만 충전이 아무리 빨라도 충전기에 배터리 교체할 수 있는 거는 엄연히 다르죠. 사실 저는 뭐 배터리 교체를 뭐 크게 신경 쓰는 건 아닙니다만 갤럭시 시리즈를 꾸준히 사시는 분 중에 큰 이유는 배터리 교체겠죠. 그러면 내장의 배터리만큼 배터리가 오래 가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공정의 미세화 뭐 이런 거를 제가 몇 번씩 속아 넘어갔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3시간 반에서 4시간 반 끝. 그냥 용량대로 가는 거예요. 2600mAh의 QHD를 돌리는데 그 정도면 잘 나오는 거긴 하지만 절대치로 좋다고는 절대 할 수 없겠죠. 특히 갤럭시 S5랑 비교를 하면 물론 성능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절대치니까 갤럭시 S5랑 비교하면 화면 캐좀 5시간 이상 그냥 기본으로 가주는 친구랑 끽해야 4시간 반에서 끝나는 친구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마이크로 SD 카드 안 들어가죠. 한국에 128기가도 안 나오고 용량 문제가 절대적이에요. 뭐 클라우드 쓰시면 돼요 라고 하는 거는 뭐 정말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그건 3G 끊기면 어떡할 거예요. LTE 끊기면. 그리고 내가 클라우드를 어떻게 믿어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를 넣어놓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믿고 용량 부족해도 된다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격인데 가격이 말이죠. 좀 비싸요. 이 친구 100만 원 좀 넘나? 그럴 건데 여기서 우리가 가격이라는 단점을 들으면 의문이 생기게 되겠죠. 엣지를 사야 될까요? 플랫을 사야 될까요? 그랬을 때
글쎄 그 가격 차이가 10 몇만 원 정도 나죠. 10 몇만 원 정도 날 정도로 엣지가 확실히 자랑하기도 좋고,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농담이에요. 그 자랑하기도 좋고 이 확실히 혁신적인 맛이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차세대의 기계예요. 이런 거랑 그냥 그 뭐 어떤 걸 둘까? 뭐 이런 거랑 비교하면은, 이런 거보다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이건 완전 21 세기와 20 세기의 차이예요. 그런 정도의 느낌이 나요. 실제로 잡아 보거나 요렇게 보면은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의 폰이에요. 그 가치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은 엣지를 사셔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효용성이란 건 크게 없단 말이에요. 물론 효용성의 가치는 크게 다르겠지만 기능적으로는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엉뚱한 결론이지만 예산만 허용한다면 당연히 엣지를 사셔야 돼요. 플랫을 사는 거는, 플랫도 굉장히 잘 나오는 기기긴 한데 플랫은 약간 '이런 돈까지 써야 되나?' 싶은데 엣지는 '이런 돈 쓸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느낌이에요. 자, 갤럭시 S6 엣지인데 제가 삼성이 이렇게 칭찬 일색을 한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단점도 얘기했어요. 단점을 얘기했는데 이 영롱함이 주는, 특히 이게 삼성이기 때문에 더 하는 얘기예요. 삼성이 그동안 이런 거나 만들다가 이런 거를 만드니 어찌 칭찬을 안 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얘기가 계속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S6 엣지는 특히나 스냅드래곤 810이 다른 모든 회사들을 지금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흠잡을 데가 거의 없는 기계이지 싶어요. 기계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태생적인 한계로 오는 건 내장형 배터리라든지 마이크로 SD 카드 확장 불가라든지, 이건 필시 삼성의 돈놀이의 이 화신인데 애플한테 이상만 배웠어. 역시 치네. 그런 게 문제긴 하지만 기계 자체는 굉장히 잘 뽑았다. 돈만 허용을 한다면은 사서 불만 가지실 거는 거의 없지 않겠는가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갤럭시 S6. 내 말을 참 안 듣네. 내 아름답게 끝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갤럭시 S6 엣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